그래서 고막, 망치뼈 근육, 고막의 긴장 조절, 등잔뼈 근육, 내이 압력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소음에 발폐관의 유머세포가 망가지는 일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기능을 잘 못하면 저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소리가 섞여서 언어의 소리를 잘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언어의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소음이 있을 때 듣는 게 특히 더 힘듭니다. 소리를 말소리에 이렇게 딱 맞는 주파수 때의 소리들을 잘 못 들으니까 더 헷갈림이 많죠. 저음이 많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애기들, 우리 여기 수학과 선생님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일하다 보면 태어나서 생후 뭐 3개월, 4개월부터 해서 한 돌까지 중이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제가 감각이 좀 떨어져서 환자를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젊을 때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 시기에 중이염을 많이 앓으면, 중이염 앓는 과정이 고막 안쪽에 망치뼈, 모로뼈, 등잔뼈, 유스타키안관이 있는 그 영역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하면서 거기 물도 차고 고름도 차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말을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그때가 보통 돌 전후에서부터 신생아 보통 언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태어나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뇌 안에 언어를 담당하는 뉴런들의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엄마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건 10개월, 그래서 돌 사이지만 사실 그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중이염을 계속 앓으면서 소리를 물속에 잠긴 듯한 골전도 소리만 듣는 거예요. 공기전도 소리를 못 듣죠. 고막의 떨림이랑 이런 게 없거든요. 안에 고름 차 있고 물 차 있으면. 그럼 이제 그 시기에 언어 자극이 적절히 들어가지 못해요. 뇌 회로가, 언어를 구분하는 뇌 회로가 제대로 형성될 만한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뇌 안에 회로가 형성된다는 건 적절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회로가 형성됩니다. 근데 적절한 자극이 들어갈 타이밍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걔네들이.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언어 발달도, 뭐,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는 별로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 학습을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 놓치고, 뭐 읽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제가 원래 난독증 ADHD 환자를 주로 보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가, 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난독증 같은 거. 대개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이런 도구까지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시작은 난독증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계속 생기면 결국은 근육이 딱딱해져요. 섬유화되고. 그럼 망치근, 등자근이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럼 골전도에 압도되기도 하고 저주파 소리에 압도되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들리지가 않아요, 말소리가.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정확하지 않아져요. 인간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발성할 수 있어요. 자기가 듣지 못하는 소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듣고 읽고 배우는 건데 결국 학습자에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중이의 역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중이는 일단은 외부 그 공기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막은 이렇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렇게 가거든요. 고막은 이렇게 넓다가 망치뼈, 모로뼈, 등잔뼈를 부서서 한 포인트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증폭이 돼요. 이 압력이 17대 1에. 그 다음에 고막이 흔들리면서 이 축을, 망치뼈, 모로뼈 축을 중심으로 지렛대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약간의 증폭이 일어나요. 한 1, 2dB 정도. 그 다음에 고막이 깔때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깔때기 효과로 해서 한 6dB 증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막, 망치뼈, 모로뼈, 등잔뼈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걸러진 그것도 저음은 좀 차단되고 들어온 고음을 30dB 정도 증폭해서 전달하는 뇌로 그런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고막이 찢어지면 한 30dB 정도 못 들어요. 청력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고막 찢어져도 들립니다. 근데 30dB 정도 떨어진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 이제 점점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는 전정하고 와우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전정과 와우. 전정은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내 손이 여기 있어. 내 뒤통수는 여기 있어. 라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에도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눈동자 움직임. 그 다음에 와우, 달팽이관은 듣고 말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말소리 듣기. 그래서 전정부도 결국은 등잔뼈로 들어온 그 파동, 진동, 아니면 골전도로 직접 들어온 파동, 망치뼈, 고로뼈, 등잔뼈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뼈를 건들면 그 뼈의 울림이 그냥 달팽이관 속에 있는 액체를 흔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듣는 게 골전도입니다. 그래서 전정부, 와우부 둘 다 결국은 신호를 받아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중이하고 내이의 매질 차이가 있죠. 중이는 실제 뼈가 움직이는 힘을 갖는 거고요. 내이는 그게 유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액체 흐름으로. 그러면 확 감쇄돼요. 그게 매질 차이로 오는 감쇄량이 30dB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중이에서 증폭된 거 내이에서 다 까먹죠. 그러니까 내이에서 까먹을 걸 생각하고 중이에서 증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팽이관에 전달되는 소리는 외부의 압력이랑 비슷한 힘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이 구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역시 외이도, 고막이 있고요. 망치뼈, 모루뼈, 등잔뼈 있고요. 달팽이관 이렇게 내이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내이에서 이제 여기를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동영상에서도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걸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세 개의 고리처럼 생겨 있죠. 그리고 그 관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속이 이렇게 생겼다는 단면을 보여주려고요. 잘라내고 보니까 그 안에도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헤어셀, 유머세포가 있고 털 달린 세포들이 있고 여기서도 전기 신호를 만들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달팽이관 쪽이랑 별반 차이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그리고 요거를 유트리클, 요거를 세큘이라고 얘기해요. 유트리클과 세큘. 자, 여기를 다시 또 확대해서 이렇게 세큘 영역, 이 구조 비슷합니다. 유트리클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오토코니아라는 게 있고 여기 털 달린 세포들이 있고 뭐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이것까지 뭐 자세히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석증 뭐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석이에요. 오토리스, OTOLITH, 오토리스 하는 이석, 이게 이렇게 뭉쳐있는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 이석을 구성하는 먼지같이 오토코니아라고 합니다. 요건 이렇게 크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1마이크론에서 한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제일 커봤자 1에서 50마이크로미터, 먼지 같은 거죠. 그리고 성분은 칼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뭉쳐 있으면서 이 석이 있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기에서도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서 액체가 흐르거든요.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하면서 이거는 이 흐름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자극을 줘서 신호를 만들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하는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적인 중력에 대한 움직임, 그거를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